성장 관리 방안은요.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도를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이 공업지역은 여기다가 하세요 하고 일부분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도 좀 일부분 높여주고, 그렇지만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난립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있다 보니까 주거지에도 섞여있고 막 이렇더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공장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획관리 지역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냥 생산관리는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러니까는 계획관리 지역에 들어가는데 여기저기 들어가는 부분은 한 곳에 모으라는 거죠. 근데 이제 모으는데 뭐 경치 좋은데 이런 데 모은 건 아니고, 기존에 공장이 들어와서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이 되는 지역, 그러니까 주거 지역과 붙어 있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기 좋은 지역 같은데, 아니면 좀 슬럼화 돼 있어서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지역을 지정을 해서 성장 관리 방안을 지자체에서 수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온 지는 좀 몇 년 됐어요. 나온 지는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수립을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하는데 뭐 거의 다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한 데는 했어요. 지금 성장 관리 방안을 한 데는 수립한 데는 했는데 안 한 데도 좀 있죠. 그래서 그게 아마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끔 공장이나 창고 보러 갈 때 약간 놀라웠던 게 바로 공장 옆에 주택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공장을 지을 때는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해서 주택 옆에는 안 짓겠다는 소리가 나요. 허가를 안 네, 내주겠다는 허가를 거죠. 안 내주고. 이걸 더 법제화해서 의무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있긴 했지만 일부분 강제성이 좀 약하니까 일부분 했던 부분도 이제 그렇게 못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좀 비도시 지역 중에서 가장 난개발이 우려되는 계획관리 지역, 제일 좋아하는 지역이죠, 사실. 네.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 앞으로는 지자체가 성장 관리 방안을 미리 수립했을 때만 그 지역에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한하겠다는 거죠, 이제. 네. 계획관리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맞지만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성장 관리 방안은 수립을 해서 거기만 들어올 수 있도록 일부분 제한하겠다. 다만 지자체가 성장 관리 방안 수립에 걸리는 기간과 지역별 개발 압력 정도, 그러니까 규모에든지 뭐 능력에 대한 것도 될 수 있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서 최소 3년에서부터 최대 7년까지 사등적으로 유예 기간은 두고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데도 꽤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있는 데는 이걸 보고 투자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 사시는 분들은 인제 계획관리 지역 사실 거면 이거 빨리 봐야 돼요. 성장관리 방안 보고 이 지역에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 아니다, 여기는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대충 보고 들어가야지. 그냥 들어가서 복골복으로 있다가는 나중에 잘못하면 분리당할 수 있죠. 용도에 맞춰서 쓸 수도 없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3년에서 6년까지, 7년까지. 그래서 수도권 대도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과 인접한 시는 3년. 그게 이제 89개의 지자체가 여기 해당이 되고, 그 외 지역으로 공장 밀집도 및 공장 증가율을 고려해서 5년과 7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길어도 7년 이후에는 이제 지자체마다 성장 관리 방안을 전부 수립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공장만 아예 안 들어올 거야 모르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용 알아야겠죠. 근데 저걸 봐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기타 개선상으로는요, 주거 지역과 숙박 시설의 이격거리 측정 기준을 명확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숙박 시설이 왔을 때 주거 지역과 측량을 어떻게 해놨다냐, 되냐 안 되냐가 걸린다는 거죠. 아예 붙어 있거나 아예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어설프게 걸리는 거지, 이게. 되고 안 되고는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죠. 숙박업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문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농림 지역에 농업기계 수리점 입점을 허용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기 신도시 중에서 이제 유효하게 남아있던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 25일자로 모든 3기 신도시에 대한 광역계획이 전부 발표가 됐는데, 그전 계획에 비해서 정말 빨리 나오는 거예요. 1년 만에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2019년도 말에서 제가 이제 그 3기 신도시 관련된 광역계획 얘기하고 막 초창기 나왔던 거 잠깐 얘기했는데, 그거를 3월, 6월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몇 번 하니까 이제 다 나왔어요, 결국.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번 광역 계획에 대해서는 뭐 크게 그런 건 없는데 요거 파란 게 조금 눈에 띄어요. 1번이죠, 1번. 그래서 김포공항역에서 계양지구를 거쳐서 대장지구를 거쳐서 부천 종합운동장이 있는 SBRT입니다. SBRT 하면 이제 세종시. 세종시가 이제 그 순환형 SRT. 세종시에서 보니까는 서울 같은데 별로 이렇게 별로 못 느꼈는데 세종시에서는 SBRT가 그 신호 체계를 이렇게 통과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고가를 만들어서 밑으로 그냥 바로 지나가도록 노선이 이렇게 돼 있어서 SBRT에 근접해 있는 아파트, 주택은 시세가 딴 데보다 좀 높습니다. 아무래도 교통이 좋으니까 이게 순환형이고 트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전철같이 버스같이 그 쓰고 신호등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편리성이 있으니까 SBRT를 있는 지역, 쓰는 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확실히 높았거든요. 막 엄청 차이는 나지 않지만 확실히 높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하는 것도 시범지구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이제 결과가 된창에 나온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 상기 신도시에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인천 계양에 있는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쭉 순환해서 부천 종합역이 그렇죠? 부천 종합운동장 하면 이제 SRT죠. GTX 비노선이라고 되어 있네요. GTX 네. 비노선이 이제 거기 들어가 있죠. 맞아요. 그 전철도 뭐 지나가지만 GTX 비노선이 지나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김포공항 하면은 9호선 여기 또 지나가죠. 네. 이쪽도 여기 교통이 5호선인가도 있고 또 인천 많이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좋네요. 네. 이쪽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개발에 제한은 좀 사실 있어요. 김포공항이 이렇게 중간에 툭 막고 있어가지고 고도에 대한 거. 여기 이제 택지 개발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일반이 하면 이게 고도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좀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대전 교통에 대한 부분은 좀 SBS 서브 BRT거든요. 예, 서브 BRT에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도로 부분에서는 뭐 경면대로를 신설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고, 뭐 크게 뭐 다른 거는 눈에 이렇게는 안 띄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여태까지의 교통 개선 대책,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좀 간단하게 이제 요약한 게 여기 있어요. 주요 사업은 이제 하남 교산지구는 송파 한안간 도시 철도가 이제 메인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남양주 왕숙은 서울 강동에서부터 하남을 거쳐서 남양주 간 도시 철도가 이제 관심 가져야 될 이런 관심 노선도고, 그다음에 한강 교량 신설하는 것도 있었지. 하나 기존에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하나 더 생기거든요. 그거. 그다음 고양 창릉은 고양에서 은평간 도시 철도. 그다음 GTX-A 역사를 신설한다는 거, 이런 핫한 거 있다는 거. 이런 거 정도만 알아두면 혹시 누가 물어봐도 그렇고, 또 혹시 투자 생각 있을 때 그래서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3기 신도시의 교통 대책의 특징은 철도하고 SBRT다 이런 얘기죠. 이제 미래 먹거리다는 거죠. 미래 부동산 집중도가 있는 부동산이 뜨는 곳은 철도. 계속 역세권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역세권. 그 다음에 SBRT가 들어서는 것도 역시 좀 더. BRT 노선은 파주 운전 같은 데에도 이제 만들어지긴 했는데 사실 필요성 별로 이렇게 못 느꼈거든요. 어차피 서울에 오면 밀려버리니까. 근데 이제 SBRT는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신호 체계를 전부 이렇게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신호 체계를 이제 근처에 오면 신호가 빨간색이었다가 파란색 딱 바뀌는 거지. SBRT가 딱 버스가 오면 빨간불이었던 게 파란불을 딱 지나서 그냥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지. 지나갈 수 있게. 그러니까 신호등이 안 걸리는 게 엄청 빨라지겠죠. 이런 시대로 가는 겁니다. 벌써 시간이 벌써 9시 됐어요. 좀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지실 수도 있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11번째입니다. 뭐 계속 얘기했던 대로 어제 발표 나온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발표 잘합니다. 획기적 확대 방안입니다. 그래서 3080이 서울 30만 호, 그다음에 전국 80만 호 그렇게 공급한다는 취지로 3080 플러스라고 네, 했다고 그렇게 되어 하네요. 있습니다. 밑에 보면 나오죠. 2025년까지 서울은 32만 호 해서 30.
그러니까 전국으로는 83만 원에서 80 이렇게 3위 839이 이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공급을 한다는 거고요. 상기 신도시 나왔던 것까지 다 하면 이제 200만 원 되는 겁니다. 200만 원.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 전망하시는 분들이 3기 신도시 입주할 때쯤 이 계획으로 봤을 때는 2025년쯤 엄청날 거예요. 부동산. 되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대로만 되면 뭐 5년 내에 다 재개발, 공공재개발에서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럼 상기 신도시 미리 청약했던 거 저서 공급 나오면 한 5년 때 되면 그게 거의 다 이제 나오잖아요. 가셔야되고 그러면 이제 막 물량 엄청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그렇지만 그때는 나올 것 같아요. 물론 그로 인해서 집값이 얼마큼 떨어질지 또 혹시 그걸 버티고 또 그에 또 부합하도록 또 변형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공급량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간략하게 여기는 이제 한 페이지로 제가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거 잠깐만 짚고요. 그다음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자료가 원체 많아서 여기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 물량 공급을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물량은 서울에만 분당 신도시 3개에 해당하는 그다음 강남 3구 아파트 수와 유사한 32만 원 공급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속도 언제 얼마나 걸리냐 5년 이내로 하겠다는 겁니다. 정비사업 평균 13년 걸리는 걸 5년 내에 하겠다. 이게 아주 굉장히 이슈죠. 과연 이게 가능하냐? 뭐 그거는 나중 얘기하고 일단 5년 이내에 하겠답니다.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그다음 품질은 특별 건축구역 플러스 민간의 창의적 설계와 시공을 통해서 충분한 생활 SOC를 공급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겠다 이런 얘기고요. 가격은 공공 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애포더블 네, 어포더블 네. 하우징이죠. 그러니까 저소득층, 중간층, 네. 고급층을 만든 저소득층, 중간층을 위한 공급입니다. 이게 1970년도인가 뭐 외국에서 이렇게 나왔나 봐요. 이런 용어가 있나 봐요. 그걸 왔어요. 부동산 하시면 더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영어나 뭐 약한데 하여간 이런 공급계,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 공급을 하겠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다음 청약은 304대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 제도로 개편을 많이 했어요. 분양주택 중심으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공공이 하게 되면 전부 무주택 세입자, 저소득층으로 해서 분양이 거의 없어요. 일반 분양이. 분양주택 중심으로 전부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이제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일반 공급 비중을 15%밖에 원래 공공에서 하는 건 15%밖에 안 하거든요. 일반 공급이 15%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데 50%까지 굉장히 많이 들렸죠. 반 정도를 일반 공급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추천제 도입을 하겠다. 추천제 옛날에 듣던 기억이 잊어버렸는데 추천제 도입을 하겠답니다. 추천제 도입을 하면 지금 순차제잖아요. 지금. 가점제, 순차제. 그러니까 가점이 높은 사람 순차제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식이거든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은 비전이 없어. 위에서 다 받기 전까지는. 좋은 지역은 높은 사람들 다 들어가면 비전이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추첨제를 일부분 넣은 거죠. 그럼 밑에서도 복골복이죠, 이제. 그러면, 그렇게 되지는 않아서 노력은 했지만 그렇게까지 되지 않은 사람도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공급에 대해서 30%는 추첨제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가감한 규제 혁신과 개발 기일 공유입니다. 그건 이제 가감하기는 했어요. 도시 및 건축 규제 완화,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주거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바뀌어서 건폐율 용적률을 높이고 그래서 용적률 상향, 기부채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이 하니까 이런 거. 그다음 재초안 미부과 재초안이 요새 좀 나오죠. 재건축에 대한 초과 인수 환수제 법적으로 승인됐잖아요. 네. 그런 부분 미부과하겠다는 이런 거. 그래서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의 초과 이익 부담금을 미부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인허가 신속 지원. 뭐 정부에서 하니까 지자체 협력해서 빨리 신속. 그다음 단축 합동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줄이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개발 이익 공유, 토지주 추가 수익 확보해주고 남는 거에 대해서 생활 SOC 확충이라든지 세입자 보호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임대주택도 줘주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라고 했는데 좀 파격적이긴 해요. 토지주분들에게 기존 수입, 그러니까 재개발했을 때 기존 사업하던 뭐 생각했던 수입에서
적어도 10에서 30% 정도는 더 추가 수입이 나도록 그렇게 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발을 하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센티브 더 주고 이렇게 공공에서 하니까 신청을 해라 빨리 하자 이런 얘기고요. 플러스 산출기간 단축은 뭐 위에 같이 사업기간 단축하고 공공이 이제 리스트 부담하고 사업하다 보면 늘어지면 추가 분담금 나중에 나오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이제 공공에서 책임지겠다. 언제 사업 시행 단계에서 간평해서 산정하겠다는 거죠. 다 발표하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면 그냥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러다 LH 망하는 거 아닌가? 물론 이러다 주가 폭락하면 책임지겠다고 저거 다 해놓고 만약에 분양 안 되거나 그럼 수익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거를 이제 공공이 부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민간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인데 글쎄 그건 뭐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10분 가까이 되기는 하는데 요것만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만 10분 내에서 추가 좀 더 빠르게 해서 한번 더 언제 한 번은 회장님하고 저하고 청약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여기 한번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주제를 청약으로 잡아서. 맞아요. 한번 근데 어려워서 근데 한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한번 해서 언제 한번 되면 시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발표가 많이 안 나왔을 때 좀 해보도록 할게요. 8곳 선정된 것은 요게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신문노무 해서 양평, 의정부, 영등포 쪽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세권 쪽에 있어요. 대부분이. 여기죠. 역 옆에 있는 거. 역 옆에 있죠. 대부분 역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죠. 역 근처에 있고 여기도 여기죠. 역 근처에 있고 이렇게 역 근처에 면적이 크지 않아서 대단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대수가 아까 5,70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생각보다 많지 않죠. 핫한 청량리 신설동 근처네요. 그렇죠. 진짜 핫한 데입니다. 다 핫한데 사업을 못했던데 이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LH에서 검토할 때 수익성이 충분히 검증이 된 대로 선정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이런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말씀드렸던 공공주도 3080 플러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해서 2025년까지 서울 32, 전국 83만 호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획대 방안을 발표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보시는 분들 이거 많이 보신다고 뭐 다 외워지는 거 아니니까 빨갛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빨간 거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제 카페에서 다운받아가지고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향후 몇 년간의 트렌드니까 이건 반드시 알았으면 하고요. 정확하게 아셔야 또 고객분들한테 브리핑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겠죠. 이번 혁신 방안은 3대 기본 원칙을 가지고 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획기적으로 규제를 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그다음 층수, 도시 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공공과 함께 한다면은 기부 체납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 인수금 부담을 받지 않아서 규제를 풀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공공이 주도하는 만큼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켜 주겠다. 그래서 사업 기간을 대폭적으로 줄이겠다. 심지어는 13년짜리를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는데 보상까지 해서 사업이 5년이에요. 엄청 건물 짓는데 2년 반 3년은 걸려야 되거든요. 그럼 2년 내에 보상하고 뭐하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5년 내에 들어갑니다. 저게 과연 가능한지 뭐 정부에서 한다고는 하는데 많은 분들은 조금 약간 회의적일 것 같아요. 저도 약간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 결과에 발생하는 이해를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 참 좋기는 해요. 이거 함께 하겠다. 좋긴 한데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 뭐 많은 고민을 담고 있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시간 되실 때 자료 받으셔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나오네요. 이번 대책을 통해서 비정비 구역인 역세권, 중공업지역, 특히 역세권, 중공업지역, 중공업지역 아까도 얘기했고 역세권도 얘기했죠.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저층 주거지, 슬럼화된 거. 옛날로 때는 주거환경 정비구역 같은 아주 좀 슬럼화된 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층 주거 지역을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기존 정비구역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그 다음에 하나 더 도시재생의 실행력, 도시재생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실행력을 그런 사업을 하는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도시 공공주택 복합 사업. 그 다음에 공공 직접 시행 사업. 뭐 말대로예요.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 사업이 있고 도심을 공공이 주택을 복합적으로 져서 공급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주거 재생을 하는 혁신 지구를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뭐 이런 걸 세 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대표적으로 신규로 도입되는 게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그거는 주민이 희망하고 그다음에 토지주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됩니다. 이게 건의는 2분의 1 확정되는 거 동의받아도 마저 3분의 2가 되면 확정돼서 사업한다는 거예요. 그럼 동의 안 한 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동의 안 하면 3분의 2잖아요, 지금. 그러면 66%, 67, 66인데 최근에 예전에 우리 공법 배울 때가 3분의 2가 많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지. 일반 서민들이 좀 강제성이 강한 거 아니냐, 아니면 이제 이런 힘이 강해지면서 공공이 약해질 수도 있지만 이러다 보니까 80% 늘려줬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90%까지 받아오세요. 말로는 1억 정도까지 됐는데 이걸 3분의 2에서 사업을 확정하고 하겠다는 거죠. 근데 공공이 하니까 수용법이 발동이 되겠죠. 하게 되면 구역지정과 결정돼서 해? 그러면 수용. LH 공공사업 할 때 수용법 있잖아요.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 상향, 기부 체납 제한 등을 통해서 사업성을 대폭 확대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10에서 30% 정도 높은 수익률을 주고 그다음 아파트 상가 우선 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얘기인데 소유자분에게 분양권, 입주권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온 아파트나 상가 우선 공급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선 공급권의 기준점이 언제냐가 중요하겠죠. 그 시점이 작년 9월 21일자 그때로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고 이후부터는 지금부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때부터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놔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게 헌법적으로 또 소송적으로 갈지 어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냥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넘어가면 이제 대책 주요 내용으로 보면 25년까지 약 61만 수도권에는 약 61만 6천 호 정도 그 다음에 지방에는 약 22만 그 다음에 총 그래서 83만 6천 호를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재개발 이런 얘기들이죠. 내용들이 쭉 있는데 요 빨간 건 제가 표시해 놓은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으로 9만 3천 호 그 다음에 역세권으로 7만 3천 호 그 다음 저층 주거에 3만 3천 호 그 다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해서 6만 2천 호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 32만 호 분당 신도시 3개 규모면은 어마어마한데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다음에 인천 경기 지역은 특별한 게 없고 공공택지, 그러니까 택지 개발을 통해서 이런 쪽으로 공급하는 게 대부분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 5대 광역계획은 광역 공공택지에도 있지만 정비 사업을 통해서도 일부분 있고 역세권 개발에도 이제 3만 표를 천호. 보면 지금 서울이 경기, 인천 5대 광역시보다 넓은 월등히 많죠. 네. 근데 사실 서울 경기도가 인구의 절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될 것 같네요. 계속 될 것 같죠. 좀 계획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 83만 6천 호 중에서 57만 3천 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으로 돼 있어요. 도심 내로 돼 있습니다. 도심 내. 재개발. 예. 대기개발은 역세권 개발 이런 게 되겠죠. 신규 사업을 통해서 공급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26만 3천 호는 신규 공공택지, 택지 개발 통해서. 이게 상기 신도시 들어가 있겠네. 상기 신도시는 안 들어가 있어요. 상기 신도시 말고 다른 얘기입니다. 또 땅이 있을까요? 서울 시내에? 있으니까 알겠죠. 상기 신도시는 다 발표를 했으니까 그거 말고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주거 복지 로드맵 그다음에 상기 신도시 등을 통해서 여기도 이제 공급을 하니까 주거 복지 노비에서도 하고 상기 신도시도 하니까 합하면은 약 200만 호 이상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적게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대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별 유형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사업별 유형별로. 아까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눠 있었는데 그 사업별 유형별로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적용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 사업을 하는 걸로 신설을 했다는 거예요.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 아까 나왔죠, 공공이 시행. 이럴 때는 토지주 수입을 보장한다. 아까 10에서 30% 얘기했고, 근데 절차 간소화, 사업성 개선하겠다. 그다음 자녀이익에 대해서는 SOC 기타 공공임대를 공급해서 공익을 쓰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핫한 게 요건데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공주택 특별법이 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에 준해서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 유형별로 복합, 특화 개발 사업으로 신설해서 사업하게 되는 거고요. 구조는 공공이 시행하는 수용 방식이에요. 옛날 주거환경정비법이 이제 도시환경정비법을 할 때 슬럼화 지형대 능력이 안 되는 지역으로 봐서 이제 수용을 해서 했는데 이건 이제 역세권에서 수용 방식이죠. 수용 방식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막 밀어붙여 버리면. 그 다음에 토지주 우선 공급 먼저 들어올 수 있는 그걸 선전해서 준다는 그거에 얘기 돼 있죠. 그 다음에 역세권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있고 이하인 경우가 있어요. 이상인 경우는 주거, 상업, 고밀도지구로 신설하겠다. 이렇게 해서 용적률 700, 상업비용 및 주차장 유무를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 들어갔고요. 준공업은 이제 주거, 상업, 융합지구. 아까 공이 차지하면 주거비율 60%까지 10%더 넣어주는 부분. 저층 노후, 노후화된 거죠. 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인데 공급이 개입이 가능하고 공공이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그 노후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주택공공 활성화지구를 신설하고 공공주택 활성화지구 하면서 요거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지금 거의 면적은 역세권 5천 이상인데 안 되는 지구. 그 다음에 중공업지구인데 면적이 좀 안 되는 지구. 그 다음에 노후화가 좀 낮아서 면적이 안 되는 지구에는 이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도시재생은 이제 그들 쪽 일부분 변경해서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렵죠? 공부해야 되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도시 공공주택 복합사업 플러스 소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하는 게 30만 호. 이렇게. 도시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3년으로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3년. 사업하는데 2년, 하는데 3년, 5년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역세권 중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신속하게 정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공이 지구지형을 통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민간이 제한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정지구 지정을 1년 이내로 하고 토지 지정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하면 사업이 확정된다. 예정지구로 지정한 다음에 1년 동안 기회를 주는 거죠. 그동안에 만약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해제. 안 하는 거죠. 그 안에 이제 결정을 놔요. 그래야 5년 내에 하니까. 결정이 나야 빨리빨리 사업을 하지. 5년 내로 뭐 2, 3년 끌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는 3분의 2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이 주도하는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하는데 빠른 속도로 진행시켜 버리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 상하, 기부 체납 제한. 이건 아까 사업성 대폭 증가하는 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소유자에게 아파트 상가 우선 공급한다는 거. 그 다음 특이한 게 여기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장래 부담할 신축 아파트 상가 분양 대금을 기존에 있는 소유자사 현물이라고 하죠. 우리 세금에서 현물 세금 내는 게 나오는데 이게 나오는 겁니다. 현물 납부한 후 전산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갖고 있는 재산 현물 납부해라. 그걸로 나중에 분양가로 대신 하겠다. 그러면서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문제도 이제 나왔어요. 전면 완전은 아니지만 그런 조건의 어떤 부분, 토지 건물에 대해서 세금 관계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날 것 같아요. 또한 보장 추가 수익 외에 개발 이익은 비용 부담 인정 실수요자 뭐 이런 분들한테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겠다. 골치 않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역세권은 용적률 상향해서 최대 700%까지. 그 다음 상업시설 비율을 완화해서 주거지를 만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지하철과 연결 통로를 설치하겠답니다. 역세권이니까 이럴 때는 주차장에 대한 비율도 낮춰줄 것 같아요. 역세권하고 돼서 차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활용하면 주차 공간에 대한 것도 약간은
완화시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중공업 지역에 대한 것도 뭐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그다음 청년 기술사 주거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이런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절차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절차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냥 빨간 것만 내용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것 빨리 같아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비법정 절차로 생략이 가능하다. 그냥 통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한 안 받고 그냥 막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주비 지원하겠다. 처음에 제한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10%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후에 주민의 동의는 3분의 2 이상 받으면 진행이 되는 겁니다. 확정되어서 진행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다음 공공 직접 정비 사업, 공공이 직접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조합원 가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 사업이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조합 총회 관리처분 인가 절차를 생략하겠다. 이런 것들 안 하겠다. 빨리 하겠다는 거고요. 이런 것 때문에 문제 많이 생기잖아요. 요새. 그냥 안 하겠다. 그다음 통합심의를 해서 간소화시키겠다. 그래서 5년 이내 대폭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단축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기타 이제 용적률 배움들 상향, 기타 뭐 2년 거주 미적용 뭐 기존에 있던 것들 이런 것들, 그다음 리스크가 없게 공공이 한다 이런 얘기도 되겠고요. 그런 절차에 대한 거, 공공 직접 시행에 대한 절차. 그래서 컨설팅 공공이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 비법정 절차로 생략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에서 빨리 넘어갈 수 있다. 변경은 2분의 1. 그렇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고 우선공급권 부여 기준점이 된다 이런 얘기 되겠고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죠? 네. 뭐 수용으로 하겠다 이런 거 보시면 되겠다. 수용 그냥 공공이 시행자라는 거. 그 절차는 조합원 3분의 2, 면적 2분의 1 동의만 있으면 사업이 된다. 이렇게. 이 뒤에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이 앞에 하나 두 개가 중요한데요. 뒤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 뒤는 크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85%였던 거 뭐 50%까지 공공 대책으로 비중 늘리겠다는 거. 아까 앞에서 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 일반 분양으로 했던 네. 부분 그게 이제 공공했을 때 85%를 무주택 이쪽으로 했는데 일반 분양은 안 했는데 그걸 50%가 늘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공공 분양에 대해서 9억 이하 특별 공급 비중을 줄여서 일반 공급으로 50% 늘린 겁니다. 특별 공급이 85%였거든요. 50%로 줄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반 분양률을 늘린 겁니다.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다음 순차제 70%, 추첨제 30% 여기 나오죠? 그 앞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 앞에 나왔던 게 결국 여기 또 나왔어요. 이거 내용이고요. 그다음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1세대 1주택한테 하나만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 대책 발표일 이후에 사업지구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한 계약가는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하겠다는 거예요. 우선 공급권을 안 주고 그냥 청산 대상으로 넣겠다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 대책 발표 이후에 지분 변경하라든지 다세대를 신축한다든지 이런 거 인정 안 해주겠다. 지분 쪽인 거 인정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옛날에 뉴타운 사업하고 재개발 재건축할 때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라서 그걸 미리 발표를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공급권은 소유권 이동 시까지 전매 제한이 설정이 된다. 그래서 우선 공급 계획일부터 5년 내에 투기가 이루어지고 우선 공급 지역에서는 분양이 추가로 더 하지는 못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최근 거래 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상보다 10에서 20번 상승될 때는 지정을 했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긴 지역에는 구역 지제를 해제해버리겠다.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예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들이 좀 몇 가지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 내용 잘 찬찬히 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 반 좀 넘겼는데 이 뒤는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라서 뒤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시 25분이 좀 넘어가 버려서 한참 해드렸는데요.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 뒤에 내용이 좀 어차피 앞에서 좀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앞에 거 뒤에 거 갑자기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작년부터 해서 계속 나오다가 발표되고 이제 통합해서 최종적으로 통합해서 나온 발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2주 연속 조금 지루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발표가 많이 좀 안 나오면 이렇게 좀 저희가 좀 좋은 소식이 있는 발표를 좀 갖고 오고 좀 발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좀 다른 거 좀 더 하셨으면 하는 저희 내용을 원래 가지고 계획했던 빅데이터 같은 것도 한번 해도 좋을 것 같고 아까 뭐 음. 청약 이런 것도 음. 괜찮을 것 같아요. 공부도 할 겸. 빅데이터 관련된 거는 좀 해드릴 생각은 있고 좀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정도 좀 필요한 거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또 원래 이번 주에 하려고 했었죠, 사실은. 네. 저번에도 얘기하고 보름 좀 얼마 전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막판에 이게 나오는 바람에 이거 그냥 안 해드리긴 좀 그렇고 해서 그것 대신에 그냥 이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대부분 분들은 어제 뉴스 보시고 뭐 유튜브 보고 뭐 대부분 아시긴 할 텐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반드시 제가 자료 올려드렸으니까 다운 받으셔가지고 한번 천천히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늦게나마 이제 마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봐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 할 때는 조금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는 일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가 명절이에요. 네. 구정이죠. 구정. 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저희는 많이 받으세요. 새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